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또 오랜만이죠?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부산에 국제해양영화제 잘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홍보대사란 직책을 맡기도 했고 개막식에 사회를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양영화제를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가기 전에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서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홍보를 했고 또 실러버 여러분들과 이벤트도 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행사를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진짜 더 많은 사람이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송현씨 필름. 제가 가기 전에 이벤트 영상 찍을 때는 이 키오프 옷 까만색 입었었잖아요. 근데 하얀색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벤트 당첨됐던 실러버님 중에서 몇 분께서 인사를 해주셔서 인사를 나눴었는데 아마 티셔츠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사이즈랑 컬러가. 근데 그 이벤트 영상 찍을 때 제가 흰색 입을까 까만색 입을까 막 고민했더니 잔니가 까만색 입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가서 봤더니 그 자원봉사 나온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대학생일 것 같은데 대학생 친구들이 하얀색 입고 있고 운영위원회 원래 해양영화제 소속 매니저분들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까만색을 입고 있더라고요. 역시 잔니는 레벨을 딱 아나 봐. 오늘은 열심히 고생한 자원봉사자 친구들을 기리면서 키오프 하얀색 옷을 입어봤습니다. 송현씨 필름. 그 개막식을 영도 아미르 공원이라고요. 부산의 영도구에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왜 야외에서 개막식을 한다고 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정말 날씨가 좋았고요. 그리고 오프닝 무대로 사우스 카니발이라고 제주도 거의 토박이들?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만든 밴드인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사우스 카니발 공연이 나중에 있으면은 제가 시간이 되면 찾아가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음악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시고 보컬 분께서 리더이신 것 같았는데 저희한테 와서 이제 인사해 주셨고 그리고 밴드 중에 이제 실러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 오프닝 무대가 정말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뭐야? 하고 오게끔 만들었다는 거? 보통 이럴 때 칼같이 자르거든요. 보통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한 2곡 정도 하면 끊어. 보통 이러는데 부산은 다르네요. 대우가 다릅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얼마나 홍보가 됐을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야외 무대인데다가 자리가 안 차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개막식 때 깔아놓은 의자가 거의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사회를 봤었고요. 트레일러 영상을 집에서 컴퓨터로 많이 봤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개막작이 나의 돌로레스 이야기였어요. 영화 제목은 패트릭 앤 웨일인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촬영 감독이시자 주인공인 패트릭이 내한을 해서 개막작 끝나고 또 관객과의 대화를 나눴거든요. 일단은 이제 관객과의 대화 나누기 전에 개막작이 진짜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빙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바다를 직접 많이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이제 크고 넓은 바다, 다양한 생물 막 이런 게 나오는 버라이어티한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의 문어 선생님처럼 인간과 해양 생물이 찐으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교감하는 그런 다큐를 좋아해요. 나의 문어 선생님은 사실 문어란 아주 작은 생명체와 교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패트릭이 향유고래라는 무려 향유고래와 교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가 기본 배경이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저 도미니카 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왠지 가본 곳이라고 하니까 또 막 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왜 못 봤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고 그때는 이제 잔니 CD가 CDTC라고 해서 CD가 되는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는 거여서 저희가 놀러 간 건 아니었는데 앞뒤로 짧게 붙여서 신혼여행 겸 해서 조금 시간을 더 보냈다 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향유고래가 있는 포인트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냥 주변에서 다이빙을 했는데도 그 카리브해의 느낌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안녕, 송현씨입니다. 진짜 남편이네.
CD 아니시고요? CD입니다. 아따 하늘 봐라. 그림이다 그림. 패트릭이 이 향고래를 만나서 진짜로 교감을 합니다. 나의 돌로레스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돌로레스라는 친구가 나오고 또 사실은 캔 오프너 병따개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캔 오프너와의 교감 스토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나의 병따개 이야기 하긴 너무 그래서 나의 돌로레스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셨다고 나중에 이제 관객과의 대화 중에 한국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패트릭은 이제 한국어 제목은 모르고 계셨고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패트릭 앤 웨일 하면 뭔가 좀 그런 막 직접적인 교감의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나의 돌로레스 이야기 하면 돌로레스라는 한 존재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제목이 좋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향유고래가 계속 나오니까 장관도 장관이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한테 좀 오만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해양생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그냥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말을 할 때랑은 그 눈빛이 숨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패트릭이 진심으로 바다와 해양생물을 사랑하는 눈으로 본인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막 울고 웃고 그랬어요. 사실은 야외에서 그렇게 큰 스크린으로 바다와 관련된, 그러니까 바다가 중심인 그런 영화를 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도 너무 좋았고 그 영도라는 곳이 그때 더웠는데 바다 바로 앞이에요. 그 아미르 공원이 바닷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바다 향과 그 시원한 바닷바람이 정말 다이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해가 지니까 좀 쌀쌀할 정도? 그렇게 시원하게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트릭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영화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소개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레드불에서 제작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래요. 근데 레드불 여러분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일단 오스트리아에서 극장 개봉을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꼭 OTT 어딘가에 업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OTT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어딘가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작을 정말 분위기 좋은 부산 바다에서 관람을 하고 나니까 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커졌었고 상현씨 필름. 영화제가 지난번 영상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이 됐어요. 한 곳은 개막작을 했던 그 영도 아미르 공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센텀에 있는 영화의 전당이라는 그러니까 CGV 같은 멀티플렉스거든요. 거기서 상영을 했는데 첫째 날은 제가 영화의 전당에 있는 걸 쭉 봤고 또 둘째 날은 잠깐 점심에는 아미르 공원에 가서 국내 공모작 중에 선정된 단편작들을 보고 다시 영화의 전당으로 와서 봤어요. 영화들은 다 되게 흡족스러웠고 그리고 상업영화도 몇 편 있었어요. 드라마, 장편, 상업영화. 피셔맨즈 프렌즈라는 영화 저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제가 더 다이브라고 자매가 다이빙하면서 사고에 빠지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 이거 작년쯤에 봤던 OTT에서 봤던 영화랑 되게 플롯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내내 똑같은 거예요. 장소만 다르고. 그래서 막 너무 분심이 생겼는데 나중에 결국은 구글링을 해서 이게 Breaking Surface라는 제목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딥워터라고 OTT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리메이크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알고 봤으면 약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뭐야 표절 아니야 막 하면서 너무 그거에 꽂혀가지고 봤어요. 그 Breaking Surface는 완전 그 겨울 드라이슈트 입고 다이빙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오션리프가 풀패로 나오고 근데 이번에 본 더 다이브는 웨슈트 입은 다이빙이었고요. 마스크 회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 이제 보는 즐거움이 브레이킹 서페이스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다이브는 앞으로 개봉할 영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름 있는 분이 번역을 하셨던데 또 에어를 산소라고 그렇게 매번 적으셔서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쯤이면 에어를 에어라고 하게 될까요? 멀쩡한 공기를 왜 산소로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좀 아쉬웠지만 상현씨 필름.
이번 영화제 이제 뭐 관객과의 대화로 감독님이나 출연 배우들도 오셨고 김태훈 영화 평론가님께서 오셔서 그 피셔맨즈 프렌즈라는 상업 영화에 대해서는 그 영화 숨겨진 이야기나 역사적 배경에 맞게 되게 재밌는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어춘몽이라고 문희경 선배님께서 주연하신 단편 영화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문희경 선배님이 직접 무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그 작품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를 어디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영화제에서 얻은 굿즈들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해녀 삼촌이에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이거는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달 아래 슬도라고 해녀 삼촌하고 그 바다에서 낚시를 자주 하시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위트 있게 하지만 뭔가 의미가 담겨있게 만들어낸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애니메이션인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고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신 해녀 삼촌인데 이거를 이제 인형으로 만들어서 감독님들께서 판매도 하시고 부스에서 저 선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저 막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독님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것도 주셨고 이런 완전 너무 귀엽죠? 해녀 삼촌 키링도 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와 홀로그램으로 해녀 삼촌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엽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해양영화제 프로그램 북도 이렇게 멋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저희 상영했던 영화들이랑 이런 내용들 막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Fancy film. 너무 아쉬웠던 거는 영화제가 이원화돼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날은 이렇게 보고 이날 이렇게 보고 정해졌는데 단 한 타임이 너무나 고민되는 타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중해 오디세이라고 해서 영화의 전당 실내에서 하는 다큐였는데 지중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되게 많은 생물들이 나오고 좀 버라이어티한 큰 다큐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극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욕심이 났어요. 그리고 소개하는 글만 봐도 자본이 엄청 많이 투입된 그런 다큐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바나 리브레라고 하바나가 쿠바의 수도인데 쿠바에서는 서핑이 불법이래요. 나라에 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런 서퍼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바나 리브레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하바나 리브레를 영도 야외에서 했고 같은 시간에 지중해 오디세이를 영화의 전당에서 했어요. 너무 고민을 하다가 지중해 오디세이 앞에 했던 작품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영도에서 영화의 전당까지는 한 30분 이상을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 오디세이를 선택했는데 조금 전 아쉬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간과 어떤 교감, 찐 눈빛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냥 좀 광활한 다큐였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관람을 했던 실러버님께서는 영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큰 화면으로 넓디 넓은 바다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아쉬워했냐면 다음날 영도에 갔더니 어제 하바나 리브레 할 때 분위기 진짜 좋았어요 하면서 야외에서 그게 약간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5시 정도? 그래서 해가 약간 저물어 가고 많이 덥지도 않고 서퍼분들이 오셔서 여기저기 이런 데 기대서 맥주 한 캔씩 들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관람하셨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기억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장님 조하나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 하바나 리브레를 촬영한 영화팀에서 쿠바를 10주 동안 영화 촬영을 하러 갔었대요. 그래서 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영화 촬영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사진집과 같은 책을 내신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아마도 제작진이 몇 권 들고 오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래서 몇 권 없는 건데 어느 분께 드리면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해 주실까 고민하다가 제가 떠올라서 보내주신다고 영화제 끝난 이후에 보내주셨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파고의 힘을 빌려서 천천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를 겪어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주인공인 영화제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영화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운영위원회 매니저분들도 다들 정말 열정적이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사람을 많이 만난 직업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만나도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호감의 느낌은 딱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영화제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운영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새 바다 하면 너무 주제가 다 막 플라스틱 쓰지 마, 환경오염, 탄소 절감 막 이런 거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번에 상영작을 고를 때는 웬만하면 정말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빼려고 하셨다라는 말씀했는데 저는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바다의 아픔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일반적인 대중에게 나는 바다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맨날 병 들어가고 더럽고 뭐 플라스틱 먹어서 죽고 막 사람들이 물고기 학살하고 이런 것만 보여지면 막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다가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한다고 하면서 동물농장, TV 동물농장 있죠. SBS 프로그램.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죠. 사랑받는 이유는 거기에는 물론 학대받는 강아지도 나오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막 환경도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사랑스러운 반려견. 문제 행동이 있지만 이게 훈련사님 만나서 고쳐가면서 얼마나 귀여워지고 막 이런 보기 좋은 모습이 더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동물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 동물의 아픔을 보면 뭔가 더 마음에서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원하는 게 바다와 해양생물에 대해서 좋은 모습, 너무 예쁘고 우리 바다에서 보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막 행복하고 희열이 느껴지고 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이 한 번 휴가 온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바다에서 맨날 쓰레기 먹고 죽어가고 막 플라스틱은 쓰지 말라는데 플라스틱은 편리한데 내가 별로 와닿지도 않는 바다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왜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피곤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게 전 너무 속상해서 그런 강요하는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답니다. 이거를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홍보대사로 임명되고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 찐으로 우러나서 너무 오랜 기간 많이 참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그랬는데 그냥 갔는데도 나랑 너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행사여서 정말 많이 행복했고 이번에 행사가 잘 돼서 내년에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를 초대해 주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부산은 제가 사랑하는 곳이고 이번에 이제 이벤트도 시간이 좀 빠듯했고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도 못 가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실러버 선물도 그냥 티셔츠 하나에 무료 영화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낚은 참치캔 세트 막 이런 것도 주시고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도라지청 이런 것도 들어있었고 내년에는 실러버 여러분들이 해양영화제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시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휴가 계획을 부산으로 그렇게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 다이빙 에세이 책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탈고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처음 들어가는 글 그리고 제일 뒤편에 다이빙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이빙 용어에 대해서 부록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만 마무리되면 아마 진짜 리얼 편집 과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 손에 책이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설레고 있습니다. 책이 진행되는 소식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알려드릴게요. 태풍 지나가고 나면 수영장이든 바다든 가서 또 멋진 바다 모습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잔니는 언제쯤 나올라나.